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202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저희가 이 선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 축구 무슨 이슈에 상관없이 옐로아이들을 통해서도 꾸준히 언급이 되는 선수인데 네. 바로 메시입니다. 네, 이번에 500호 골을 넣었기 때문에 네. 네, 그 500호 골 기념으로 메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네. 해보는 시간. 저희가 이렇게 좀 호날두 좁혀봤어요. 선수가 539골 넣었는데 네. 호날두 선수 500골 때는 안 하고 지금 메시 선수 500골 때 하는 거를 문제 삼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네. 그땐 저희가 바빴어요. 저희가 좀 바빠서 스케줄이 안 돼갖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500골 때는 다 해야 돼요. 네. 저희가 좀 바빴어요. 호날두 선수 정말 죄송하고요. 자, 메시 선수가 501호 골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메시가 어느 정도의 선수로 평가가 되어야 할까? 자, 어떤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칭찬할 건 그래도 칭찬해야 이제는 되잖아요. 사실은 한준희 의원님께서 네. 라리가 중계를 또 워낙 오래 하셨고 하기 때문에 감성적인 이러한 판단보다는 그래도 저희는 좀 객관화된 그러한 생각을 좀 전달해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의원님께서 실제 라이브 경기를 저보다 더 훨씬 많이 봤을 그렇죠. 겁니다. 거기서 느꼈던 메시에 대한 어떤 감흥 이것을 아마 피력을 해주지 않을까. 저도 저 나름의 어떤 기준이 뭐냐면은 저에게 놀라움을 선사한 빈도가 가장 많은 선수가 잘하는 선수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선수가 혹시 메시인가요? 아 메시는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갑니다. 예. 어떤 점이 그럼 그렇게 놀라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제가 저도 그 감탄스러워요? 약간 메시를 벗어나서 잠깐 한 말씀 드리자면 누구에게나 최고의 선수는 가장 먼저 강렬한 임팩트를 준 선수가 맞아요. 예, 가장 먼저.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결국은 시대와 상황과 이 자신의 어떤 경험에 의거해서 결국 최고의 선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이제 해설위원이니까 다른 평론가들, 저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평론가들의 여태까지의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것을 다 기반을 해서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메시 선수는 역대 3강 안에는 틀림없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메시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강렬한 인상을 받고 또 이렇게 정말 정말 왜 이렇게 대단한 선수지라고 느끼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볼 텐데 네. 기록을 조금 옆에 두고 왜냐하면 다 아는 사실이니까 두 분의 생각에는 왜 이렇게 메시의 플레이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거나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가 접할 기회가 빈번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축구가 다 생중계가 되면서 메시의 이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감상하면서 지속적으로 감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위상이 점점 올라가는 그런 느낌처럼도 돼요. 그래서 그런데 오히려 요즘 선수들은 약점도 많이 노출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메시 선수도요. 제가 봤을 때 요즘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지금 실족하는 과정에서 메시 선수 안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파나마 페이퍼스 스캔들 이런 문제는 메시 선수의 이미지에 아마 영원한 오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그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메시 선수도요. 한 시즌에 한 60경기 한다고 봤을 때는 그저 그런 경기 내지는 아주 좀 메시의 이름값에 걸맞지 않게 못하는 경기가 10경기는 나와요. 최소한.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최소한으로 잡아도. 그런데 안 좋은 경기가 한 10개 있으면 이게 메시에게는 사실 타격을 입힙니다. 호날두 선수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조금 앞에 지단이나 호나우두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볼 기회가 더 많아졌던 선수들은 그만큼 약점도 더 많이 부각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제 예전 선수들 뭐 마라도나만 해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펠레, 뭐 조지 베스트, 요한 크루이프 뭐 더 옛날 선수들은 마찬가지지만 그 선수들은 사실상 우리가 한 시즌에 50경기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브라질의 정말 산토스 지역 인근에 사는 그 정말 오래된 할아버님들이 아니면 펠레 선수 한 시즌 50경기 뛰는 거 그거 다 이루 한 10년 동안 간직해 놓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숭상하는 예전의 영웅들은 분명히 잘한 모습들이 주로 남아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이 100경기 중에서 30경기를 못했는지 40경기를 못했는지 그거는 요즘은 기록이 오히려 알 많기 수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석에 용이하다는 거죠. 저에게 놀라움을 선사한 빈도가 매우 빈번한 선수예요, 메시 선수가. 그러니까 동의하죠. 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근데 여기서 한 분은 동의 안 할 것 같아요. 펠레 씨는 동의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펠레 선수가 항상 하는 이야기 1280골 넘고 나서 이야기하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펠레 선수가 뭐 어떤 기록에는 1283골이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기록에는 1281골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건 펠레 선수는 내가 매 경기 잘하지 못했으면 1280골이 들어가냐? 나하고 얘기하려면 어떤 선수든 1280골 넣고 얘기하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축구판이 조용해지네요.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의 반론이 있습니다. 메시는요, 이른바 원클럽맨 아닙니까? 바르셀로나에서 이른바 뭐 점유율, 네. 티키타카로 대변되는 이러한 바르셀로나 축구라는 하나의 현대 축구의 시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한 선수거든요. 플레이메이킹 역할, 또 여러 가지 공격에 가담했을 때 가짜 9번을 또 유행시키기도 그렇죠. 했고. 또 창의성을 불어넣는 그런 패스부터 득점 능력까지. 메시로 어떻게 대변되는 바르셀로나의 축구에 대한 하나의 시류를 만들어냈다면 네. 펠레 선수가 브라질 리그에서 활약했을 때 그러한 펠레 선수가 중심이 된 산토스가 그러한 시류를 만들어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축구에 영향을 미쳤다는 측면에서 저는 바로 이 메시 선수가 그래도 더 점수를 줄 수 있다. 3강 중에서 일단 장 의원님은 펠레 선수보다는 메시 선수라는 지금 말씀. 그렇습니다. 저는 메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문조사를 20명을 했는데 펠레가 안 펠레 나왔잖아요. 선수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왜 그러지? 물론 장 의원님 아버님 같은 경우는 펠레 선수도 보셨겠지만 펠레 선수를 본 저 질문 대상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없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맞아요. 근데 저는요. 네. 여전히 정말 제가 3강 중에 누가 그래도 1위에 있을 것인가 퍼포먼스를 제외하고 네. 누가 1위에 있을 것인가를 물으신다면 과거에도 제가 원투펀치에서 약간 비슷한 뉘앙스를 풍겼던 적이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공식 1위는 펠레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펠레 선수보다 마라도나 선수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이 펠레 선수야말로 정말 축구를 그렇게 일반적으로 매일같이 우리가 요즘 보듯이 그렇게 볼 수 없었던 시절에 그렇죠. 예, 정말 월드컵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펠레 선수가 미국에 가서 활동했던 것도 물론 커리어 아주 말기 쪽이기는 했습니다만 엄청난 사실은 임팩트가 있었던 것이 미국이 정말 드넓은 스포츠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축구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좀 문외한이었거든요. 요즘은 미국도 뭐 축구가 그래도 꽤 인기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축구의 문외한이었던 미국 사회에 정말 오버헤드 킥 막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 미국의 경기장을 꽉 채웠어요. 6만 명, 7만 명. 그 당시에 어떤 언론에 지금도 남아있는 경기장의 어떤 사진이라든가 그 전경들은 정말 축구의 역사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러니까 축구를 진정한 글로벌 스포츠로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펠레의 비틀즈라든가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그 활약은 지금까지의 어떤 현대 축구의 역사에서 펠레만큼의 어떤 대변혁의 중심이었고 그 어떤 대변혁을 이끌었던 뭔가 진짜 아주 선도하는 슈퍼스타 같은 역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좀 바뀌기는 어려운 현실이어서 그 이후의 퍼포먼스가 뭐 마라도나가 어떻든 뭐 플라티니가 어떻든 크루이프가 어떻든 그리고 지금에 와서 뭐 지단 뭐 호날두 뭐 메시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펠레의 이 역사적인 위상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언터처블이 될 가능성이 있다. 주제가 메시인데 사실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오히려 이렇게 정말 역대급 전설적인 선수들과 지금 비교를 해도 사실 이야기거리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단한 선수에 대한 방증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축구 방송계 이제 3강이 돼야 되는데 지연이, 준이, 아영이, 지아준 네. 어때요? 펠마 배같이 지아준 어때요? 지아준? 지하준. 네, 오, 지아준 이거 괜찮죠? 축구 방송계 3강. 오, 지아준. 네. 3강이라 그러니까 자꾸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 어쨌든 이거 죄송합니다. 네. 이건 아마 편집이 될 거예요. 네. 네, 워낙.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메시가 지금 만 28살 아닙니까? 저랑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메시보다 87년생. 훨씬 젊어 보이시는데.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앞으로의 마무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 선수가 아직은 자신의 감성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한 채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아직은 그 단계, 지금 시점에서는 그 단계가 꽤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마라도나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펠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요한 크루이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28살 이후에 올 시즌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지금 낙마가 됐습니다만 다음 시즌부터 해서 만약에 바르셀로나를 계속 우승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금에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라도 보여준다면 향후에 30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 메시 선수에 대한 평가가 이제는 객관화돼서 최고의 선수로 당연히 놓는 이러한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여지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에 약간 이제 주춤한 상황들도 있는데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조절과 관리가 필요한 이제 그렇죠. 연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경기에 뭔가 좀 집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을 팀에서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대표팀도 좀 안타깝죠. 사실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공격수들은 정말 메시 선수뿐만 아니라 뭐 몸값 비싼 선수들이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뭔가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결정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여태까지 미흡하게 나타났는데 월드컵 트로피가 저는 모든 것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주장에는 매우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래도 한번 활용점정을 찍는 의미에서는 월드컵이 전혀 또 안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아르헨티나와 메시가 과연 상생해서 뭔가 한 번 더 월드컵을 들어올 수 있느냐 요거는 좀 지켜볼 문제는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단계 같아요. 메시를 최고의 선수냐 역대 그 메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반론은 없죠. 지금 네. 그렇지, 그래, 그럴 수 맞아. 있지 하고 하지만 향후에 최고 선수가 누구야? 다른 선수를 댈 경우에 메시가 아니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앞으로 과제는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마무리가 잘 돼야 되고요. 극복을 해야 됩니다. 월드컵도 사실은 마무리할 때 성적을 내면 좋겠죠. 그쵸. 이 메시 전체적인 대중적 어떤 그런 평가에 있어서는. 자, 저희가 이 202화 두 번째 주제로 메시를 선정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메시보다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메시 선수에도 같습니다. 얘기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두 분께서 이제 추억의 선수들, 본인들의 축구 사랑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선수들에 대해서 들어볼 수도 있는 또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원투펀치 202화 두 번째 주제 메시.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로 평가되어야 할까는 여기까지입니다.